이번 주에 월급을 받으셨죠? 통장에 집힌 숫자를 직접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 숫자는 꽤 괜찮아 보였을 게예요. 사실 아주 만족스러운 금액이었을 게니다. 하지만 그 돈이 순간에 빠져나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는 지켜봐야만 했을 겁니다. 집세와 자동차 할부금이 가장 먼저 빠져나가고 각종 공과금들이 뒤를 잇습니다. 잊고 있었던 정기 구독료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은행 수수료까지 더해지어 8개월 동안 갚으려고 애써던 카드 대금의 최소 결제 금액도 빠져나갑니다. 격국 통장에는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남게 되어 허탈해지곤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정확히 모르다는 사실입니다. 제 이름은 믹입니다. 오는 집 여러분의 이런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매년 평균 948달러를 잃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운이 나쁘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라 돈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던 이 복잡한 시스템을 오늘 확실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검되는 15가지 금융 지문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교과서적일 어려운 용어 대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말이죠.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대부분의 성인보다 돈을 더 잘 알게 될 겁니다. 먼저 알렉스를 만나보시죠. 알렉스는 26살이고 연방 5만 5천 달러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에 관한 거의 모든 것에 대해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렉스의 사례를 통해 여러분이 괜찮을 법한 일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알렉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미 일어났던 일들일 테니까요. 인플레이션이 정확히 뭐죠? 왜 모든 물가가 계속 비싸지는 건가요? 여러분도 마트에서 영수증을 보며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2년 전과 똑같은 물건을 쪘는데 왜 가격은 이렇게 다른지 이해가 안 가죠. 계산이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착각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아무도 명확히 이름 붙여주지 않은 현상을 겪고 있는 것뿐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시간이 지남에 매라 돈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매년 약 후의 5의 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여 이것은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곤 하죠. 문제는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다는 점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걷는 것이 아니라 전력 질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6월에는 9.1%로 정점을 찍었는데 이는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식료품 가격만 해도 2020년에서 2024년 사이에 약 24%나 올랐습니다. 현재 2026년 초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은 약 2.4% 수준으로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졌다고 해서 물가가 예전처럼 다시 내려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그저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이전보다 느려졌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죠. 2021년에 4달러였던 커피는 여전히 4달러이고 아무도 차액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히 돈을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해야 할 아주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항상 탈아담하며 여러분의 기회를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용 점수가 정확히 뭘죠?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알렉스는 작년에 아파트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동네도 좋고 가격도 적당했죠. 그의 예산에 딱 맞는 곳이었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신용조회를 하자마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알렉스는 주엔장에 앉아 숫자에 의해 거절당했다는 사실에 큰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당시 알렉스의 신용 점수는 638점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죠. 신용 점수는 300전에서 850전 사이에 세 자리 숫자로 구성됩니다. 이 숫자는 대출기관이나 집주인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점수는 여러분의 사정이나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알다리즘에 의해 계산됩니다. 신용 점수는 크게 5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35%를 차지하는 겸재 이력입니다. 제때 갚는 것이 핵심이죠. 다음은 30%는 신용 이용률입니다. 한도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쓰고 있는지를 봅니다. 나머지는 신용 기록 기간, 신용 조합, 그리고 최근의 신용 조회 기록입니다. 신용 점수가 낮으면 대출 이자로만 수만 달러를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은 여러분이 가진 것이 적을수록 더 많은 부용을 첩부하곤 합니다.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점수가 깎이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세금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나요? 연봉이 오르면 오히려 손해인가요? 알렉스는 최근 $8,000의 연봉 인상 제휴를 받았습니다. 정말 기쁜 일이죠. 하지만 그는 세금 구간이 바뀌어 실수령액이 줄어들까 괴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누진세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소득 전체에 하나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죠. 소득은 층별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첫 번째 구간은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그 윗부분에 대해서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연봉이 오른다고 해서 실제로 가져가는 돈이 줄어드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알렉스는 이 사실을 알고 안심하며 연봉 인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주식시장은 왜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가요? 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기업 가치를 어떻게 예상하느냐에 따라 움직입니다. 주식시장은 계산기라기보는 거대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가까웁니다. 기업 실적, 경제 데이터, 금리 겨적, 그리고 세계적인 사건들이 시장을 움직이죠. 이제 복리의 마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원리입니다. 복리는 여러분이 번 수익이 다시 수익을 내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복리의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401k가 뭐죠? 왜 다들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가요? 401k는 직장을 통해 가입하는 은퇴 저축 계좌입니다. 세제 혜택이 아주 크죠. 가장 큰 장점은
회사가 여러분의 저축액만큼 돈을 더 내서 준다는 잠입니다. 단순 저축과 투자의 차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모든 빚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빚과 나쁜 빚을 구분해야 하죠. 세대입니다. 가치가 오르는 자산을 사기 위한 대출은 좋은 빚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이윤의 카드 빚은 여러분의 재정을 그알아먹는 나쁜 빚입니다. 순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 순자산은 얼마일까요? 자,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에서 빚을 부린 금액이 바로 여러분의 순자산입니다. 은행은 여러분의 예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그 차입으로 돈을 법니다. 은행이 망하더라도 FDIC 보험 덕분에 여러분의 돈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경기 침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경제는 항상 다시 회복되죠. 알렉스는 이제 돈의 원리를 이해하고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기초를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지식은 가장 큰 자산입니다.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시작이 나주새는 거대한 격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정 미래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도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파이팅! From rising inflation to building good credit and understanding your taxes, we're here to help you make sense of it all. 진정한 자유는 경제적 독립에서 옵니다. 그 여정을 오늘 시작하세요. 돈 긍정 없는 삶은 여러분의 노점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전 이 앞서서 자. 미래의 금융을 더욱 복잡해질 거입니다. 하지만 기본은 변하지 않죠.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이 나와도 원리를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디선에 통용되는 경제의 법칙을 여러분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알렉스처럼 여러분도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정상은 멀어 보이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면 반드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마음까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성공을 빕니다.
The summary continues with more questions. The summary concludes.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험되지 않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님. 천만요, 알렉스.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넓고 기회는 많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죠. 자,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는 주인공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꼭 그렇게 될게요. 지켜봐 주세요. 물론이죠.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직 안 가셨나요? 보너스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자동이체를 활용하세요. 저축과 투자를 자동화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말함수에.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 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역시 알렉스, 벌써 실천하고 있군요. 아주 힐링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자동이체를 설정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정말로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도 또 만나요. 안녕. 재정적 자유는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내심이 필요하죠.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준주히 계획을 실천해 나가세요. 네, 저도 이제 흔들리지 않고 제 길을 가겠습니다. 좋은 자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렉스처럼 성장하길 바랍니다. 하나,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를 들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많이 남겨주세요. 자, 이제 정말로 끝입니다.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돈을 관리하는 것은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정성이 필요하죠. 매일 조금씩 돌보다 보면 어느새 울창한 숲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결실을 맺는 날,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도 제 정원을 멋지게 가꿔볼게요. 응원하겠습니다, 알렉스. 여러분 모두의 정원도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랍니다.
19. 마지막으로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기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재정적 건강만큼이나 여러분의 신체적 건강도 중요합니다. 누자이네 아부모고르가 달레시라 이야고세 바. 명심할게요. 네, 명심할게요.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작별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이 투자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을 벗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최씨 잡고 무에타했고 네, 저도 제 가능성을 벗고 도전하겠습니다. 그 열정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이제 정말로 마칠 시간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저도 이모 눌렀어요. 여러분도 꼭 눌러주세요. 고마워요, 알렉스. 그램, 진짜 안녕. 오는 운이가 다룬 15가지 질문들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태기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고육 지식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저도 더 많이 공부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싶어요. 타라게시아 장창에서 치가 차.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해 나가요. 아름태프테 다치. 그럼 진짜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